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이제 서서히 베일을 벗겨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서서 전세 계약 되고, 근데 이제는 월세 난민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에 살아야 되겠죠. 월세 난민도 된다. 이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임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퍼즐들이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퍼즐들이 맞춰주고 있습니까? 서민들이 갈 곳은 임대 아파트다, 결국에는. 그리고 서민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사채를 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임대주택과 사채예요. 그 퍼즐들이 계속 지금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품, 재화, 자산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집입니다. 집. 집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뭐 현금을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집을 사게 된다면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나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이 지렛대를 이용하죠.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집이라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면은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집을 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문제, 이 대출이 왜 중요한가? 집을 살 때. 왜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우리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강남 아파트 샀다고 파혼당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30대 어떤 남성이 이제 뭐 회사 다니고, 열심히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꾸준하게 모았겠죠. 집에서 맨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 될 사람과 여자분과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미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강남의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샀냐 그러니까 17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예비 신부와 이 잦은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는 대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은 이 여성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리고 대출 포함해서 50%는 자기 돈, 2억 5천, 그리고 50%는 대출을 이용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여성분이 대출을 굉장히 싫어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혐오감을 갖는 여성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 샀냐, 대출을 끼고. 나는 대출 싫은데. 그래서 이게 7년 전이라고 합니다. 7년 전. 이거 대충 그림이 나오죠. 대충 이제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맨날 싸워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결혼 전에 보시면은 뭐 혼수, 집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남성은 여성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네, 헤어져요. 그리고 이 남성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여성과. 그런데 이 여성은 대출 받을 수도 있지. 레버러지를 만들어서 지렛대가 없으면은 부자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 네, 이 논리가 이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갈 수 있는 사다리는 서민들에게는 대출 외에는 없다는 인식을 이 여성분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입한 강남 아파트,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남 아파트예요. 신혼집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에 헤어졌던 여성은 대출 받기 싫다 그래서 강북에 우리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뭐 빌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뭐 빌라 정도 아니면은 뭐 전세 이거 들어가자는 거죠. 허름한 아파트 강북에 어디냐, 노원구에. 이 여성분이 이 노원구에 뭐 빌라 정도 해서 뭐 전세 아니면 전세에 좀 들어가서 좀 살자, 나 빚 싫으니까. 그래서 이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남성은 이 여성분과 헤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해서 결혼에 성공해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신혼집을 차렸죠. 근데 7년이 지났습니다. A씨가 구입한 강남 아파트, 이 중요하죠. 강남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더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가 실거래가 정도로 보니까 18억 정도. 7년 전에 5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대출 2억 5천, 자기 돈 2억 7천 정도로 해서 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대략 50%. 그래서 12억 이상이 올랐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비 신부부가 헤어졌던 예비 신부가 원했던 노원구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 전세. 지금 가격이 이거 차이가 엄청 난다는 겁니다. 11억 차이 나는 거예요. 12억. 11억에서 12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이 대출이라는 이 지렛대, 이 레버리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레버리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난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월세 난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를 계속 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 월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논리죠. 임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대. 정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대출을 다 끊어놓으니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네, 사채. 네, 결국에는 사채. 그래서 서민들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은 임대주택과 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임대차법 이후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는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셋집이 하나 딱 등장을 했어요. 임대차법이 터지고 나서. 집 구경하는 거를 지금 줄 서서 지금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5,000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민속놀이인, 네, 민속놀이가 뭐죠?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네, 이 당첨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이 훈훈한 사연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5,000년 동안 이어졌던 굉장히 이 훈훈한 이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이 풍문이 지금도 유명한 지금 이제 구전동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이제는 전세 계약합니다. 줄 서줘야 돼요. 왜? 전세가 씨가 말라가니까. 대출 축소 여파에 지금 예고에 난리 났습니다. 대출이, 전세가. 이제 대출을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죠. 전세 대출도. 그러니까 미리 전세 계약을 앞당긴다는 겁니다. 대출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전세는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갱신을 한번 쓴 전세 물건은 가격이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월세로 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이 월세는 또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월세 난민에서 임대로 간다.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산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막히고 월세 늘고 이제 나오죠. 뉴스가. 전세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다. 전세를 찾는다고 해도 은행에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세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거다.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급이 막히는 부분 중에 1순위가 공급을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해주지 않은 이 정책들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중국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잖아요. 한 명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중국인들은 한국에 왔다 이러면은 부동산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삽니다. 닥치는 대로. 이게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명이 어떻게 삽니까? 17채 이래 사죠. 17채. 왜 17채 살 수 있습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받던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우리가 팔 때 양도세 규제도 없어. 그리고 보유세 없습니다. 보유세 규제 안 받아요. 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다주택자에서 해당이 사항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은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국내 아파트 그냥 싹쓸이 한답니다. 그래서 3년간 보시면 3조 2천억을 샀다고 해요. 아파트만요. 땅도 지금 토지 보유도 엄청 급증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은 만약에 부동산이 조정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장.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정장으로 가서 시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락 조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들이 이제는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돈으로 두 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한 명이 13채에서 17채 사는 게 아니고 30채씩, 40채씩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이 중국에 다 뺏긴다는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지 드렸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는 논리는 또 이거예요. 국토부 보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비율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임대 아파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양질의 아파트 공급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까? 임대 아파트가 없어갖고 공공 임대 아파트 없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 3만 가구 지금 보세요. 공실. 지금 공공임대 3만 가구나 지금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 혈세가 자꾸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걸 만까지 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서울시민,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서울시는 2조 원이 적자입니다. 공공임대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왜 공공임대 이 공실난 문제를 적자를 채워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질 좋은 보세요. 평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질 좋은 공공임대가 그게 공공임대입니까? 차라리 질 좋은 공공임대를 이 컨셉을 가지고 만들지 말고 질 좋은 민간 아파트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질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가 어디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맞박에 치시기 바라고. 그래서 평생 뭐 공공임대 공급을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논리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공실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지금 공실은 계속 늘어난데 대출 줄인다. 당연한 논리죠. 지금 저축은행까지 불러가지고 대출 무조건 줄이겠답니다. 그러면은 전세금도 올라가는 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세로 들어가야지. 월세 들어다가 제풀에 지쳐갖고 임대에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약관대출 다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채 쓰는 사람만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법 이념 내년이 정말 전세대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작도 안 했어요. 내년 되면은 난리 납니다. 지금 당장에 전세대출 막는 거는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요.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조정장을 받게 된다면. 지금 정부 관계자들, 정부 뭐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전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뭐 지금 다 해서 아파트가 제발 조정받으라고 물 떠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무 앞에서. 근데 정말 현실이 됐어. 이 조정받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투.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맞박이 적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조정받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아파트 한 채 살 거를 이제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대한민국 주권 뺏기게 되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게 되면은 아파트 매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겠죠. 아파트 매수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게 됩니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게 되겠죠. 왜 늘게 됩니까? 아파트 매수가 떨어진다, 조정받는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로 가려고 하잖아요. 월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월세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은 조정장의 끝에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전세난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013년도가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네, 아파트 값이 채바닥을 찍고 턴을 해버렸고,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역전세난이 발생했습니다. 역전세난 발생합니다. 전세가 계속 오르는 거야. 아파트 매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월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만 다 죽어난다는 겁니다. 서민. 정답은 이거예요. 서민들만 전부 다 난다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요, 사실은 조정 없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난이라든가 월세난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세 살다 월세 살다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획.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년이 정말 심각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